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밤 9시를 넘었습니다. 조선일보가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 국군의 적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려는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윤영석 수석 대변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양석 의원, 국방위원회 간사 백성주 의원, 백성주 의원은 국방차관 출신입니다만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락 같은 희망의 기대를 걸고 북한 지도부에 읍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정부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군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국군이 두려워하고 충성해야 할 대상이 국민이라고 공언하면서도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춰 가지고 국군을 정치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국군을 정치적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국군이 아닌 그들의 국군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세 사람은 또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무너뜨렸다면서 한국당은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을 수호하는 국군을 위협하는 세력은 곧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강경한 이야기입니다. 워낙 터무니없는 거니까요. 적이 없는 군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장하고 100만 군대를 휴전선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데도 국군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북한군이 적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누가 적이죠? 대한민국이 적입니까? 일본 군대가 적입니까? 자위대가 적입니까? 만약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을 적으로 부르러서는 안 된다 라고 해버리면은 정훈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왜 총을 들고 2년 3년 군 복무하라고 하죠? 이것은 이미 정신적 무장해제입니다. 정신적 무장해제. 더구나 이것은 헌법 5조 위반입니다. 헌법 5조는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지시를 헌법 5조보다도 더 우선시 해가지고 국군의 존재 이유를 없애버리고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국군을 말하자면 정치 노름의 놀이개로 삼는다 그죠? 정치를. 국군을 그렇게 농락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군농단 사건이 되지 않을까요? 국군농단입니다. 국군을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김정은에게 아까 누가 해설한 거 보니까 어느 정신 나간 무슨 관리는 판문점 선언에 서로 적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북한을 적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 종전선언은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전선언은 지금 전쟁 중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 중인데 적이 없다? 이런 게 말로서 성립이 됩니까? 지금은 전쟁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적으로 부르지 않으면 지금 전쟁을 누구하고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군과 전쟁하지 않고 누구를 상대로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까?
유령하고 혹시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국군 통수권자 문재인 국방장관, 송영무 두 사람 이름을 들었는데, 역사적 심판은 한참 시간이 흐르고 다 상황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건데, 이것은 당대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당대의 심판은 명백히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을 명령하는 상관의 명령은 부하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듣다가는 같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방장관으로서의 채통을, 권위를, 신뢰를 구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일일이 열거를 하기도 힘든데 제 기억에 남는 것만 말씀드린다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아들뻘 되는 김정은이가 한 손으로 따라주는 술잔을 두 손으로 받고, 그 다음 6월 초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국제 국방장관 회의에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본의 방위청 장관이 너무 북한의 평화공세를 믿으면 안 된다. 김정은이가 북한이 너무 많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송영무 장관이 아주 격앙된 말투로 과거에 속였다고 해서 앞으로도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북한과 대화하겠느냐 하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일본 방위청 장관 이야기가 맞았지 않습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비핵화하는데 무슨 성의를 보인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폼페오가 또 4번째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국방장관은 가장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고 보수적 태도를 취해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통일부 장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결국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이런 국방장관을 믿고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국방장관이 부하들에게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바치라 하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송영무 국방장관, 문재인 국군 통수권자, 역사의 심판 이전에 당대의 심판을 각오해야 됩니다. 국군을 위협하는 세력은 곧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유한국당이 선언했으니까 자유한국당도 이 강경한 이 말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역 장성들이 수백 명 살아있는데 아마 수천 명 될 것 같은데요. 입이 있으면은 입으로, 손이 있으면 손으로, 글과 말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성명서 그리고 집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또 침묵하면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다가 돌아가신 20만의 호국 영령들이 아마 영면하지 못하고 다시 들고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도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감시초소, GP라고 그러죠. 감시초소를 남북이 상호 시범 철수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노골적으로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점잖은 표현을 하는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군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그런데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그 책임자입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시행될지 모르겠네요.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으니까 정전
상태를 유지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GP 철수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도모하고 남북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라면서도 GP 철수가 MDL 군사분계선입니다.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을 방어하는데 어떤 군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GP를 시범 철수하는 것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는 저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지원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또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통합된 훈련을 하면 효과가 상승하지만 훈련을 유예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는 것과 그 효과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군 지휘관으로서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대비 태세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이죠.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적이라고 김정은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중단시켜 놓으니까 이 군인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참 한국이나 미군이나 양쪽 다 국군 통수권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결국 그런 사이에 한미연합 전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사국인 한국, 북한, 미국이 모여 충분히 토의하는 과정에서 선언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외교적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하겠다.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지금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군이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했는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등을 평가한다. 분야별로 조건을 달성해 가고 있지만 아직은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평가를 해보니까 아직도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전환해가지고 독자적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죠. 아마 특히 정보 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것부터 따져보면은 아직도 적절한 시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때 하다가 이명박 때 연기하고 박근혜 때 사실상 백지화 시킨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서둘러서 전시작전권을 이원화해가지고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각각 행사하자.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작전권이 이원화되면 그게 뭐 좋을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다른 거 다 치우고 오로지 북한의 핵 폐기에 집중해야 될 이 시점에서 사람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이 전시작전권 전환, 여기에 여력을 쏟을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그나마 브룩스 사령관이 한국 국방장관이 걱정해야 될 일을 이 사람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GP 철수하는 거 다 쇼 아닙니까? 그것과 긴장 완화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목표로 하는 노동당 규약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고, 헌법도 그런데
그 GP 몇 개 서로 철수한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평화가 옵니까? 다 쇼죠. 다 쇼. 위장평화 쇼죠. 위장평화 쇼에 그나마 책임 있는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걱정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한반도를 지키는데,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데 우리 국방장관은 손님처럼 말하고 손님으로 와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인처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마 비싸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